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확률에 대해서 너무 좀 계산을 안 하기로 했는데 계산을 좀 너무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조금 더 가볍고 어찌 보면 더욱더 실제적인 이제 형제나 자매가 있는 남매가 있는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교양 수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주제는 서로 다른 4개의 사탕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방법이에요. 2명의 형제 자매가 형이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2명이 있는데 3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래요? 2명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아니면 아버지께서 사탕을 4가지 종류의 사탕을 4개 가져와 주셨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하나씩 가져와 주셨어요. 뭔가 또 경우의 수 같다고요? 경우의 수 문제는 절대 아니고 게임 이론 쪽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일단 서로 다른 사탕 4개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빠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오빠가 있는데 서로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탕이 4개인데 그러면 뭐 사탕 한 개를 반 쪼개서 먹을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사탕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 A, B, C, D의 사탕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 가져야 가장 공평할까? 물론 두 개를 갖는 건 모두가 끄덕끄덕 거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내가 더 좋아하는 사탕이 있을 거고 덜 좋아하는 사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더 공평하게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어줄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나 고르고 진 사람이 그 다음 하나 고르고 남아있는 2개 중에 다시 먼저 골랐던 사람이 다시 고르고 또 고르고 이게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부차기 방식이죠. 그렇죠? 승부차기 방식에서 뭐 동전을 던져서 먼저 팀이 나온 사람이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팀이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을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방법이 굉장히 공평해 보여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보면 뭐 보드게임 같은 거 브루바블 같은 보드게임을 할 때도 먼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이어서 던지고 윷놀이도 1등 팀이 먼저 던지고 그 다음 2등 팀 던지고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던지죠. 그렇죠? 얼핏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평해 보여요. 그렇죠? 서로 하나씩 남아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분배가 끝났을 때 살펴보니 서로 2개씩 가졌고, 그렇죠? 그리고 분배하는 시점을 보면 물론 첫째가 먼저 가졌지만 그건 가위바위보에 대한 결과니까 오빠가 먼저 가져갈 때 4개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랐어요. 그렇죠? 두 번째 내 차례 때는 남아있는 3개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2개 중에 오빠가 또 제일 좋은 걸 하나 고를 거고 물론 나머지는 남겨져 있는 걸 내가 고르긴 하겠지만 또 가위바위보를 졌으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탕 4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값어치의 동전 4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값어치 동전 4개.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400원짜리의 사탕이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사탕을 사왔는데 사탕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동전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첫째가 이겼어요. 이 4개 중에 뭘 가져갈까요? 제일 비싼 400원짜리 사탕을 가져가겠죠. 400원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400원을 첫째가 가져가고 두 번째로 내가 두 번째로 좋은 거 300원짜리를 가져가겠죠. 300원을 다시 그러면 오빠가 200원짜리 사탕을 가져갈 거예요. 200원짜리 금화를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값어치의 것들을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100원짜리를 내가 챙겨가겠죠. 자, 그러면 결국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400원짜리 하나 챙긴 나랑 형과 오빠와 400원짜리와 200원짜리를 챙긴 오빠는 총 600원어치를 가져가죠. 그렇죠? 근데 나는 두 번째로 챙겼으니까 300원짜리 그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챙겨갑니다. 그쵸? 즉 오빠는 첫째는 600원, 나는 400원어치를 가져가요. 생각해보세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이 있으니까 그쵸? 다 합치면 1000원이고 500원, 500원씩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400, 300, 200, 100원이니까 처음 끝에 거 가져가면 500원, 두 번째, 세 번째 거 가져가면 500원, 이렇게 가져가면 금액의 총 합산으로는 같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니까 첫 번째로 가져가기로 한 사람이 계속 조금씩 누적된 이득을 취하게 돼요. 자,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4, 3, 2, 1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첫째가 400원, 내가 300원을 가져감으로써 첫째가 나보다 100원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죠. 첫 번째 서로 드래프트하면서 분배하면서 챙겨갈 때, 그렇죠? 처음 가져갈 때 첫째가 100원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하나씩 챙겨가는 순간 두 개가 남았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둘째가 두 번째로 가져갔으니 세 번째 사탕은 당연히 첫째가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첫째가 이 사탕을 챙겨가면서 둘째가 이 사탕을 가져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첫째가 또다시 100원 앞서죠. 200원짜리 사탕과 값어치와 100원짜리 값어치의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탕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100원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배, 두 사탕을 분배할 때에도 첫째가 100원 더 가져가고, 두 번째 사탕을 분배할 때에도 첫째가 100원을 더 가져가요. 이제 좀 뭔가 불합리함이 드러나 보이죠? 승부차기도 마찬가지예요. 승부차기도 실제로 먼저 공격하는 팀이 승률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먼저 차는 사람이 두 번째 차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4% 더 골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축구는 10명의 선수가 공을 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수가 각 팀의 첫 선수가 4% 차이가 나고, 두 번째에서도 4% 차이 나고, 세 번째도 4%, 네 번째 선수들도 4%, 다섯 번째도 4%의 선수가 차이가 나면 총 20%의 격차가 나는 거죠. 먼저 공을 찬 팀과 두 번째로 공을 찬 팀이 골 결정력의 2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20%의 차이가 나면 산술적으로 당연히 먼저 찬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렇게 디테일한 생활적인 모습,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들을 계속 짚어낼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그래 뭐 두 명의 편이 갈라져서 팀이 갈라져서 순서를 짤 때 번갈아 가면서 하자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짜야 하느냐, 이제 관련한 주요 연구가 투에모스 수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져간 사람이 방금 사탕을 비유로 들었을 때 첫째가 사탕을 먼저 가져갔어요. 근데 둘째가 두 번째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에서는 두 번째로 가져간 둘째가 먼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선택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순서가 교대로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첫째를 A, 두 번째를 B라고 하면 A, B, B, A 라는 순서로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사탕이 계속 6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6개가 여기서 2개가 더 추가되겠죠? 이때는 아주 완벽하게 공평한 쌍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네 쌍이 연속해서 이어져서 처음 숫자가 4개,
그 다음 완성된 세트가 되려면 숫자가 8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16개의 세트. 그래서 2개, 아니 4개, 8개, 16개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투에모스 수열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승부차기처럼 5번의 공을 차는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공평한 차기는 승부차기는 만들어질 수 없을 거예요. 4번을 차거나 8번을 차야 수학적으로 공정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아쉽죠? 승부차기가 100%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서를 짤 때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무언가를 나눠 가질 때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번갈아 가면서 결정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모두가 공평하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